네, 계속해서 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사회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방향 설정을 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시사점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그 질문 사항은 기업의 사회공헌 홍보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회공헌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홍보 채널에 대한 신뢰도하고 코로나 사회공헌 평가 점수를 이제 매칭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코로나에 관련돼서 홍보 채널에 대한 신뢰도도 알아봤고요. 공적인 언론 채널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했었죠. 물론 이제 20대에서는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신뢰하는 채널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식적인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재난재해 때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오늘 살펴본 코로나 사회공헌 평가 점수 1위부터 10위까지가 쭉 있었죠. 그런 거, 그 평가 점수를 이제 매칭을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미디어, 또 지자체,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 등 각 주체별로 이제 홍보 채널 중에서 기업 채널을 가장 신뢰하는 이들은 7.05점, 전체 평균은 6.35점이므로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가장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업에서 코로나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한 그 채널을 신뢰한 사람들은 역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뢰하는 채널이 없거나 또는 기타 채널을 꼽은 그룹에서는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을 평균이 6.35점인데 평균보다 낮은 5.71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그 정보, 홍보 내용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는 채널이 없거나 또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정부, 미디어, 지자체, 뭐 소셜미디어, 기업의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로 답변을 한 그룹은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낮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업 채널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제 높다고 했었잖아요. 기업 활동에 대해서.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1.3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진정성을 의심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기업이 하는 만큼 이렇게 그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항상 이제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가장 신뢰하는 응답자들은 코로나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진정성 점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1점. 이 응답이 시사하는 메시지는 결국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을 평가받으려면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거나 알려라, 정보를 알려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른 그룹에 비해서 비교적 진정성 점수가 높으니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진정성 점수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비영리 단체와 기타 채널
기업 사회공헌의 그 정보 채널로 신뢰하는 그룹에서는 기업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진정성은 공식적인 채널, 또 공식적인 미디어, 그리고 기업의 채널을 통해서 진정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도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그 각 매체별로 그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회공헌 점수하고 코로나 사회공헌의 진정성 점수하고의 그 도표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뭐 비교적 이렇게 그 사회공헌 점수하고 진정성 점수가 그 계속 비슷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특히 기업의 채널을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기업의 채널을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진정성 점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진정성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미디어 그룹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미디어 채널을 신뢰하는 그룹이다 라는 것을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정보 채널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정보 채널에 따라서 또 우수 사회공헌을 평가하는 그 순위가 바뀔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는 홍보 채널을 가장 신뢰하는 응답자들은 코로나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공정 개선 지원 및 기술 전수 하고요. 원격 근무를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앱 개발 및 지원, 그리고 기업 유통 플랫폼의 제품 판매 지원 및 수수료 면제 등의 이제 기업의 업을 살린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홍보 채널을 신뢰하는 그룹에 대한 그 평가 항목들을 쭉 이제 살펴봤고요. 한편으로 이제 지자체 채널을 신뢰하는 그룹에서는요, 온누리 상품권.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부의 정책하고 연동이 된 거다 보니까 지자체 채널을 가장 신뢰하는 그룹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또 화분, 농산물 구매 등의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탑3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농산물 구매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정부의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에 의해서 판로가 개척이 되는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런 그룹들은 역시 지자체의 채널을 가장 신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 사업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신뢰하는 홍보 채널, 그 다음에 진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본인이 그 경험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많이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구조의 그 구조상에 그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당사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항목에 대한 어떤 답변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채널을 신뢰하는 응답자들은 이제 협력사의 의료용품을 지원하거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룹이다 보니까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협력사가 어려우니까 협력사를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는 거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업이 거기에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각각의 신뢰하는 채널하고 우수 사회공헌이라고 평가하는 프로그램하고는 그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관계성이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상관관계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하게 되고, 또 기업은 이런 그 관계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전략이나 방향성을 세우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이 도표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각각의 채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기관, 지자체, 뭐 소셜미디어까지. 그런데 모두 공통적으로 1위를 뽑은 거는 피해 지역의 의료용품 및 기부금을 지원하는 그 활동을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꼽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는 코로나의 격리자들이 생활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기업이 연수원을 그런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의 채널을 신뢰하는 이제 계층이 보통 20, 3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의 계층이라고 본다 그러면 2위를 꼽은 게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한 어떤 활동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도 보면 본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욕구가 이런 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 2, 3위를 제외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각 매체별로 그런 그 매체의 성격이나 그 매체에 관련된 집중적인 어떤 세대 계층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그 우수 프로그램을 평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UNGC가 말하는 기업의 미래는 그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한지, UN 글로벌 컴팩이죠. UNGC는 그래서 그 UN 글로벌 컴팩이 기업의 어떤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성, 지향점, 기준, 기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도하고 안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업들한테 그 설득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이제 그 UNGC가 제시하는 기업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Gs의 글로벌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아젠다를 기업들한테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앞으로는 기업 경영 활동을 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SDG 항목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달성을 하는 기업들을 우수 기업이라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그 계도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이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회원사 1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SDGs 달성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기업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 전 세계 기업의 84%가 SDGs 달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SDGs 그 목표는 우리가 뒤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빈곤 퇴치라든가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그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업들이 84%가 그 목표 달성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 그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84%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문가 그 간담회에서도 기업사회공헌과 CSR과 CSV와 ESG 설명을 쭉 했잖아요. 실제로 ESG 같은 경우도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대출 금융사가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으로 설정을 한 거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이런 정도의 그 사회적 책임은 하고 있어야 우리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 금융 대출을 해주거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 대다수의 84% 기업이 이미 그런 목표를 향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전체의 3분의 2 정도, 61% 정도는 SDGs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향상이 된 거예요. 48%였다가 2020년에는 60%로 크게 향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도 이런 그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뭐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의 그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제 경영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4요소, 제5요소로 꼽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또 이제 ESG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이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SDGs를 핵심 경영 전략으로 내재한 기업이 46%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경영 전략의 항목으로 이미 SDG의 핵심 그 요소들을 다 그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품을 개발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위해 요소가 없는지 또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그 다른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됐는지 또 우리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의학의 뭐 발전이라든가 또 코로나 같은 상황에 있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에 포함을 해서 경영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46%면 뭐 전체 만 기업 중에서 거의 이제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기업들은 이미 경영 요소로 이런 활동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SDGs 달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도 했지만 지금은 더 강화해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 중에서 소속 산업군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할 만큼 빠르게 움직인다고 느낀 기업은 29%에 불과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30년이라는 건 앞으로 뭐 한 9년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산업이 2030년까지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우리 산업이 뭐 계속 발전을 할 건지 진보를 할 건지 2010년 뒤에도 우리가 하는 업종이 살아 있을 건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과거에 뭐 그 글로벌 1위를 했던 기업이 지금은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회사들이 1, 2위를 다툴 만큼 이 산업의 군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제조에서 또 서비스에서 또 뭐 IT에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10년 뒤를 예측해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SDGs를 달성한 만큼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2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회사 운영의 임팩트에 집중하고요. 또 공급업체와 원자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줄 거냐 이런 것에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공급 업체나 원자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후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인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어떤 그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공급업체나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 미래 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조사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4%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SDGs 달성을 위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61% 정도, 이게 총 1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UN 글로벌 컴팩에서 조사를 했다 그랬죠. 61%는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또 46%는 SDGs를 핵심 경영 전략에 이미 포함을 하고 있었고요. 37%는 SDGs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또 29%는 소속 산업군이 SDGs 달성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각각의 기업별로 SDGs의 달성에 대해서 경영 요소로 반영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가장 집중한 SDGs 글로벌 만개 기업이 집중한 목표는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유형 및 임팩트 등을 고려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를 선택을 했는데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고용 및 일자리 증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역시 이제 경영활동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SDGs 중에서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부분, 또 기후변화하고 자연재해의 회복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육상 생태나 식량 농업, 해양 생태는 후순위로 기업들이 목표를 정하고 있었고요. 또 양성평등에 대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5위에 이제 올랐지만 양성평등을 목표를 우선시하는 기업은 43%만이 그 이사회의 30%를 여성이사로 구성하는 등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저조하다는 것이죠. 양성평등의 목표는 두고 있는데 높이 두고 있는데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이사회의 여성이사를 구성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30% 정도만이 그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쭉 이제 도표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군별로 SDGs의 순위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군은 이제 에너지, 천연자원 및 소재 산업, 제조업, 식음료 및 소비재 산업, 헬스케어, 뭐 이동교통수단 산업, 통신기술 산업, 금융 서비스 산업에 따라서
SDGs 목표 중에서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그런 그 항목들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각각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경제 경영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Gs 전체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요 도표하고 SDG 항목하고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